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 여성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몇 년 전 아이를 낳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서 예전에 본 적이 없던 다양한 이야기와 사연을 보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쯤은 생기는 듯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가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에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제가 아직 큰 문제를 겪은 적은 없지만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한 분들이나 시댁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거나 응원하고 싶어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주제가 되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이었다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더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연상연하 커플로 4살 차이가 있어요. 30을 넘긴 후 남편을 만나 1년 반 동안 연애를 하면서 나이보다는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결국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남들은 어린 남편을 만난 저를 능력자로 칭찬하며 부러워했지만 사실 제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 사랑만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저 역시 연한 한편과 결혼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어요.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고 서로 양가 집안의 결혼 이야기를 전했을 때만 해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 대부분의 문제가 시댁 가족들로 인해 생기는 것처럼 저 역시 시댁 가족과 부딪히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보다 더 꼬장꼬장한 어린 시누이를 만나게 되면서 말이에요. 우리 동준이가 콩깍지가 씌었나 동준이한테 듣던 것보다 훨씬 들려 보이네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남들이 보면 둘이 커플이 아니라 이모 조카인 줄 알겠다고요. 시누이가 나를 보자마자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로서는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30을 넘어 노처녀로 20대 남편을 얻어 좋다는 이야기를 하며 면전에 대고 별소리를 한다고요. 그런 시누이를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시누이가 나보다 1살 어렸는데도 말이에요. 일부러 제 길을 막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너무 무례한 시누이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실은 내가 한 번도 내색하지 못하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남편보다 나이가 더 많아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것도 대충 생각했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계획이기에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더불어 남편과 연애하면서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더욱 참아야 했죠. 아버님께서 일찍 사고로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홀로 자식 둘을 키우시게 되었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머님께서 일하시러 나가시면 시누이가 부모 역할을 하고 동생을 돌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희생을 했다고 들었어요. 장녀로서 집안의 희생이 많다고 해요. 그러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누나에게 대들어본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 역시 그런 시누이를 매우 특별하게 여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의 힘이 셌던 만큼 첫인사 자리에서도 며느리가 될 나에게 시어머니가 되신 시누이가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 시누이는 제가 남편보다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로나 모든 면에서 나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하대하고 무시하며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고 참견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누이보다 어린 것도 아니고 남편이나 둘 다 나이가 먹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인인데도 철없는 아이처럼 무례하게 구는 시누님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심지어 시어머니께서는 그러한 시누를 말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잘한다며 더욱 부추기시더라고요. 우리 동준이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아직 어린 편이라 둘이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 올케는 내 말만 잘 따라와야 해. 그래, 원래 현지 언니가 우리 집의 기둥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이든 잘 도와줄 수 없으니 현지 말처럼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현지에게 물어보세요.
편지를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도 앞으로 현지 언니처럼 잘 따르고 말도 잘 듣고 있을 거야. 1살 어린 시누이를 저를 언니로 모시는데 시누이 말만 따르라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누이가 결혼에 큰 도움이 될 것이 없어 보였어요. 애초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시댁 사정으로 인해 우리끼리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크게 어려운 점도 없었거든요. 뭐 할 일이 있더라도 시누이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그런지요? 신호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의 처지와 시누이에 대한 신뢰와 생각을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일 뿐이고 시누이가 될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시누이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게 되자 저도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시누이가 배울 점이 많고 견고한 성격이 있어도 그녀의 행동은 나이가 많은 만큼 좋지 않았으며 아직 취직도 못한 백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릴 적 시누이가 부모 대신 동생을 돌보면서 힘들게 지내왔다고 한탄하셨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핑계 같았어요. 비록 가끔 알바를 하며 살았다고 해도 이 나이에도 안정된 직업이 없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잘난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최고라며 우리를 비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시누이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 상황에서도 굳이 제게 불필요한 말을 할 뿐 아니라 행동도 가벼운 것을 즐겨하고 있었어요. 매번 삼천포로 나이 들어가며 다정진 행세를 하는 시누이와 그런 시누이를 더 성공적으로 만들려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결혼 전부터 시댁 문제로 머리 아프다 쑥 하여야 했지만 그럼에도 남편과 결혼을 끝낼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어느 정도 물러서야겠다 싶어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후 처음으로 명절을 맞게 된 어느 날 시어머니의 집에 새 가족이자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여 음식을 하루 종일 만들고 준비하며 허리를 휘젓고 고생했습니다. 그날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들을 올렸고 차례를 지내면서 혼자 모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사 때 사용한 그릇들까지 청소해서 정리하고 나서 저도 친정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친정으로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짐을 싸려는 저를 보고 시누이가 별 이유도 없이 나를 붙잡았어요. 어떻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어서요. 더 시킬 일이 있으세요? 정리도 다 했고 이제 저도 친정에 가보려고 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집 온 여자가 갈 곳이 어디 있는지요? 나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조차 못 들어봤어요. 시집은 며느리가 친정을 도망가려고 한다는데 맞나 봐요. 저는 집에서 그런 것을 배웠어요. 이런 뜻이신가요? 그러면 집에도 가지 말라는 건가요?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하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까지 나타나셔서 시누이의 말에 동의하셨어요. 시누이와 함께 나를 타박하려는 거지 세아야. 너 어디 갔니?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참외가 잘못된 표현, 바르게 찾아오사가 없네. 너희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인데 그냥 가려고 하는 건가? 엄마, 누나, 제사도 다 끝났고 할 일도 없는데 왜 그래? 우리도 가봐야 하는 거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그만 가볼게요. 예, 똥쟁이, 너 어딜 가려 하는 거야? 그 집 식구들은 너 없어도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너희를 떠나면 우리 둘이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 계속 잊지 말고 더 머물러 가. 예, 세아야. 너 진짜로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불쌍하진 않니? 그래요. 동준아, 넌 벌써부터 너 안에 치마폭에 숨어서 이렇게 편하게만 들리지 말고 가족 생각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내가 이러는 모습을 보려고 그동안 너를 위해 희생한 줄 알았다. 명절에 친정에 한 번도 가지 않는 것이 그토록 못하는 행동인 건지? 남편이 나서서 당부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사마저 들락거리며 저희 발목을 붙잡았어.
결국 남편도 말 못했고 나도 신혼 초반부터 시댁의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으므로 친정에 가지 못하고 시댁에 못 박혀 있어야 했었지. 남편을 위해서라도 맞지 않는 시댁 가족들과 노력해서 잘 지내려고 노력한 내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어. 그래서 마음이 크게 아프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점차 불편해지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려던 생각을 포기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백수였던 시누이가 취직을 하게 되면서 다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누이가 제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하는 바람에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취직에 고심했던 시누이가 어렵게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제가 다니던 회사였기 때문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날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일과 관련하여 불려다니게 된 거죠. 제가 우리 회사 업무를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누이의 회사 생활이 걱정이었던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를 도와주라며 제게 매번 하루가 멀다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퇴근 후 시댁으로 불려다니며 한동안 귀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 업무로 이미 충분히 바쁜 와중에 퇴근을 한 후까지 고생하는 것은 좋지 않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도움을 주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편안한 시댁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시누이에게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제발 같은 팀이 아니기를 바라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결코 바라지 않았던 그 우연이 또 들어맞게 되면서 신이로운 일이 일어나 제가 속한 팀인 우리 부서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좋아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모습에 미리 앞으로 겪게 될 회사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괴로울지 미리 짐작하며 일을 방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때부터 회사에서 더욱 힘겹게 시달려야 했죠. 여직원은 자신이 본다고 생각하는 도리가 그러한지 회사 내에서는 항상 제게 공손히 대해주시며 존중한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책임 있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 외에나 저와 따로 있을 때는 가족 관계인 시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제게 넘기고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며 괴롭히곤 했습니다. 나태한 행동으로 인해 원래 잘 챙겨오던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고 두 가지 모습을 가진 시누이를 참다가 결국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자 이러한 행동. 곧바로 시모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신호 위에서만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잔뜩 화가 나셔서 우리 집으로 쫓아오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저만 혼내시던 중에 저도 억울한 마음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고 서운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애초부터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셨는지 핑계를 대며 화만 내셨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말대꾸를 하는 거지 라며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어쩜 그렇게 생각밖에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니 내 옳게 좀 도와주고 잘 챙겨주라고 부탁했는데 내 말이 말 같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옳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요? 누나 편만 듣지 말고 양쪽 얘기 다 들어보셔야 돼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누나가 이 사람한테 일 다 떠넘기고 매번 야근하는 걸 보고도 미안하다고 밖에 못하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래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 사람 탓만 해요? 이제 저도 더 못 참으니까 다시는 안 보고 싶지 않으시면 앞으로 괜한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어머님,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 형님 챙겨준 거 다 말하면 사람들 놀랄 정도예요. 취업 준비할 때도 도와주고 필요하다면 수발들듯이 해주고 부족한 용돈까지 챙겨줬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간섭하거나 참견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없어서 조용히 있었어요. 이번 회사 일에 대해서도 저가 초입직자인 형님을 대신해서 일을 맡은 게 맞아요. 이것을 회사에 얘기하면 형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상해보세요. 적당히 처리해야 하죠. 어머니도 반드시 형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운이 좋게도 남편이 제가 대신해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후로는 상사들도 회사 일을 이용해 괴롭히거나 지시하지 못하게 됐고, 시어머니도 아마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저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리를 두게 됐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누이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신이 안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소중한 아이가 저와 남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생기자 우리 부부는 무척 행복해하였지만 저는 남편이 알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임신 중에 심려스럽게도 시누이와 시누이 시모에게 괴롭힘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3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두 사람이 저를 괴롭히지 않았으니 이제야 본래의 성격을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두 사람 모두 저를 괴롭히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마음에 드는 남성과 잘 어울리고 있었던 시누이였다. 그래서 모든 관심이 그 남성에게 쏠려 있었다. 시누이는 벌써 30이 넘은 나이로 다른 이들보다 늦게 사회에 진출해 결혼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고민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게 관심을 보여줄 시간이 없었던 것이었다. 시모는 딸을 누구보다도 아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경 쓰지 못했으며 결국 제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며느리들은 시댁에서 임신한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전에 당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임신한 저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는 시댁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로는 시댁에서도 회사에서도 이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임신한 기간 동안 마음 편히 일을 하던 저는 출산이 3개월 정도 남은 시기에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못 따라주겠다면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부르겠지만 첫 임신이라 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더더욱 힘들었죠. 그래서 휴직을 하고 출산이 남은 기간 동안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가사 일에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퇴근을 하고 온 사람에게 집에서까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저는 불편한 몸을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고 집안일을 맡아서 다 하고 있었죠. 물론 집안일을 쉬엄쉬엄 했고 친정 식구들까지 집으로 찾아와 이것저것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도 힘들긴 마찬가지더라고요. 집안일을 하느라 잠깐만 서도 발에 피가 쏠려 퉁퉁 부었고 허리를 숙이는 것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임신한 여성들이라면 다들 겪는 일이니까 아이를 만날 날만을 기다리며 참고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오랜만에 시모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새벽 중이었죠. 출산이 가까워지며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졌는데 오히려 야간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중에 깨어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연락이 왔던 새벽에도 역대 잠든 중이었고 바로 반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란 것도 잠시 옆에 있는 남편이 깰까 싶어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안방을 나가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새벽에 임신한 저에게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걱정된 마음으로 급히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시모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 많이 다르게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이 시간상으로 어떤 일이세요?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니죠. 너 일어나 있었구나. 아침에 전화할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전화했어. 내가 천하길 잘했네. 그리고 큰일은 무슨 집에 별일 없다고 알려줄게 전에 새벽 중에 연락하셨으니까 무슨 큰일 생긴 줄 알고 그럼 어쩐 일이 있어서 이 시간에 전화하셨어. 거예요? 라고. 그애 깨워야 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똥준이한텐 볼 일이 없어. 너랑 연락하려고 전화한 거야?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집에 소중한 손님이 오시게 되어서 원래는 직접 상을 차리려고 했는데 일이 좀 꼬여서 엊그제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게 부탁 좀 하려고 해. 상은 저녁 전까지만 차리면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사놓은 음식 재료들도 많아서 내가 좀 도와준다면 되겠지. 예,
그래서 저한테 지금 손님 상 차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른 밤에 연락을 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 손님이시길래요? 무리한 부탁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고 어쩔 수 없으면 너한테 부탁을 하겠니? 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 집을 도와주던 분이야. 혜원이와 동준이도 알게 모르게 도움을 엄청 받았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도 이렇게까지 살 수도 없었어. 그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동준이도 학교를 중퇴하고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겠지. 정말 오랜만에 다른 분들과 함께 찾아왔다고 하니 큰 사학에 맞이 좀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네. 어제 동준이랑 연락해보니까 내가 불편해도 영 못 움직이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을 계속하더라도 미안하지만 조금씩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떠나서 꼭두 새벽에 전화로 연락하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와주지 못한다는 말을 못할 만큼 차마 할 수 없었다. 이전에 시모와 시누이가 지나치게 행동하여 화가 났고 잠시 거리를 두면서도 영원히 시댁과 화해할 생각은 없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이 걱정 없이 자라도록 도와주신 귀한 손님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차려봐야 얼마나 힘들겠지 싶어서 시모의 부름에 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탁에 순순히 응했다고 말하니 좋아하던 시모는 자고 있는 남편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유 고맙다 하니까 도와준다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쩌지 싶었는데. 그런데 동준이한테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걸 비밀로 해줄 수 있겠니? 아무래도 내가 임신을 한 상황이라 걔가 듣게 되면 괜히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눈치가 보이거든. 내가 아무 핑계나 둘러줬으면 좋을 텐데. 집안의 소중한 손님이라면 남편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어차피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니까. 어머님 댁에 가서 요리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말하면 별말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번에는 너랑 나 사이에 큰 소리가 있었잖아. 그리고 현지랑 동준이는 그분을 잘 몰라서 내가 고생하는 걸 못마땅해 할 수도 있고 나랑 내 시아버지만 그분과 가깝게 지냈거든. 괜히 다른 오해를 만들어서 좋은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친정이나 친구들 만나러 가도록 하고 지금 내려와. 네, 지금이요. 아직 새벽이니까. 거기다 그의 출근 전에 아침밥도 챙겨줘야 하는데 애괴가 몇 살이니? 혼자서 밥 하나 못 차리겠니 정말이야? 그럼 아침은 밖에서 먹고 오면 되잖아. 요즘에는 일찍 문을 여는 음식점도 많아. 너는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집에 와서 바로 요리를 못할 거 아니겠니? 여기 와서 잠깐 쉬다가 일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이후로 제가 핑계를 대면서 출발하겠다고 했었는데 시모는 내 비위를 맞추려는 척하며 계속적으로 시댁으로 들어오길 바랐어. 나는 도와줄 테니까 끝까지 대화를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동이 트기도 전에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 시모가 부탁한 대로 남편에게는 비밀로라도 도와달라는 마음. 친정에 오랜만에 온 친척을 보기 위해 간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도착한 시댁에서 시모가 전화로 한 말과는 달리 일단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바로 곧바로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너 왔구나. 그런데 이거 어쩌지? 라며 내가 뭘 착각해서 시간 내에 음식을 다 끝내려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쉬다가 바쁘게 일하는 것과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내고 쉬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그래도 숨을 돌려야 하니까 잠깐 앉아있자. 내가 부르면 우리 엄마 솔직히 여기까지는 옳은 한국어 문법 구조입니다. 처음에 나온 단어와 문맥이 불충분하여 계속되는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 않았어요. 시댁 가족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시모가 말한 대로 빨리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아무리 편하게 해준다고 해도 시댁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잠깐 앉아 숨을 돌린 다음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시간 이후 제가 마음먹은 것보다 더 강력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모는 어깨가 아파서 음식 재료를 사러 간다며 자리를 여러 번 떴다. 음식 재료를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리와 설거지까지 모두 끝맺음을 해왔죠. 시모가 나간 사이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온 시모가 여태 음식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냐고 걱정하며 재촉했거든요. 여기 육전이랑 쿡에 넣을 한우를 사왔다. 어떻게? 요리는 잘 돼가고 있니? 부족한 재료는 없고 우리 현지가 힘들어서 쉬고 있었나 보네. 내가 바빠가지고 너 보고 쉬라는 말도 못하고 있었네. 아니 근데 지금까지 한 요리가 이게 처음 보이는 거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 된 게 얼마 없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요리하다 보니 다른 업무들이 중간에 많아져서요. 잠시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좀 더 쉴래요. 중요한 손님이 오실 거 알면서도 조심하지 않아 어깨 다치게 됐네요. 알았으면 밖에서 대접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괜히 집으로 부르느라 수고하게 했네요. 생각이 짧았네요. 이제야 연락해도 되나요? 식당에서 대접해야 할까요? 현지에 괜찮은 식당이나 연락하려면 어려울 겁니다. 또한 입맛에 맞는 식당을 찾는 게 어렵겠죠. 혹시 당신이요? 괜찮은 식당 하나 알고 있니? 옆에 있는 사람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얼빠질 만한 얘기를 하는 탓에 결국 얼마도 쉬지 못하고 일어나 다시 요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부엌에 갇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요리를 하고 있어야 했죠. 중간에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생각해보면서 합리적인 행동을 보니 어떻게든 저를 시댁에 데리고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생각을 해봐도 결국 내 속만 불타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만 늦춰질 뿐이었기에 최대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잡생각을 지워나가며요. 음식 만드는데 집중한 지 해가 넘어가기 전에야 시모가 적어놓았던 요리를 겨우 다 할 수 있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많은 음식을 단 홀로 다 하고 있었구나. 내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어깨가 이래서 뭘 거들지도 못할 거예요. 미안한데. 이만큼 되지 않는데 집에 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택시를 타고 가고 정말 고마워. 너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오늘 대접할 때 우리 며느리를 자랑 좀 해야겠어요. 그럼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저녁을 먹을 시간이 이제 다가와 있어요. 얼른 들어가서 보세요. 시모가 요리를 다 하고 나에게 고마워한다고 해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할 힘도 없어졌어요. 먼저 제자리에 앉아서 펴느려고 퉁퉁 부은 다리와 쑤시는 허리를 편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의 시모를 보니 수고한 보람이 있어 보였어요. 앞으로 시댁 가족들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댁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휴대폰을 놓고 온 걸 알게 되어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시모에게 붙잡히기 싫어서 무작정 휴대폰만 조용히 가져오고 싶었는데 다행히 음식 냄새 때문인지 시댁 현관문이 약간 열려 있어서 휴대폰 찾으러 가야 했다는 말을 전할 수 있었어요. 몰래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걸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야 했지만 급한 일이 생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걸음을 멈춰버린 것이죠. 그때 우연히 상대방과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심사숙고도 안 하고 거짓말만 하는 상황이었죠. 누가 어깨를 다쳤다던가 손님이 온다던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응, 내가 전화를 받기가 어려웠어. 앞으로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해야겠어. 웃으면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좋은 말을 해도 눈치 주니 그냥 다 그런가 봐 라고 말하며 상황을 유머스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죠. 배가 이만큼 밀려있는 애가 땀을 뿌리뿌리 흘리며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웃깁니까? 순간 웃음이 터져나오려 했다니까. 아무래도 전번에 있었던 일로 인해 저에게 복수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출산이 몇 달 남지 않은 불편한 임산부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정말 유치하고 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져요. 하지만 그건 더 황당한 소리가 시모의 입에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오늘 내가 게이가 되어버린 게 일석이조야.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 딸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요. 일부러 오늘 캠프를 하는 거야. 우리 딸 생일상을 차리려고. 응,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다 먹을 수 있겠냐고? 당연히, 나랑 둘이서는 다 못 먹지. 그 상을 보여줄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차렸어. 사실, 우리 딸이 잘 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집안도 좋고 직업도 안정적이야.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오늘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상차림을 보면 좀 마음이 기울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현주를 보고, 친구들이랑 그 남자 집으로 부르라고 했지. 그랬습니다. 제가 쉬지도 못하고 개고생하며 완성한 음식들이 집안을 도와준 귀한 손님을 위한 상이 아니었고, 시댁에 가면서 듣지 않고 다시는 시댁에 발을 붙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침내 마주친 말을 들으니 진우의 생일상을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안방 문을 열고 시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식 생일상을 준비했다 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없던 말로 이야기하셔서요. 언제부터 내 말을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 처음부터 다 들었던 것 같네요. 그걸 떠나서 어떻게 시어머니가 되신 분이 이런 행동을 하시고 그걸 또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시는 건가요? 어머님은 제 뱃속에 있는 손주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 하시고 또 거짓말하신 게 아무렇게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애초에 내가 나한테 시건방지게 굴지 않았다면 내가 너한테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나요? 정말 소중한 손님이세요. 누구신지요? 신우 씨랑 잘 지내고 있다는 그 남자분이에요. 물론 미래의 사위도 귀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 딸이 있잖아요. 내 딸이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일 만한 사람이 맞는 말이에요. 너도 알다시피 내 딸 없이 나라면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동준이 걔가 잘 차렸을지도 몰라요. 너도 약간은 그럴 것 같아요. 신우 생일상을 이렇게 차리다니 시어머니께서 밖에서 엄청 날뛸 줄 알아요. 나도 임신한 시절을 겪었고 우리는 출산 직전까지 이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임신하는 것에 대해 유세를 하지 마세요.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시모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적반하장 모습을 보이며 기가 막힌 소리만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뒤로 한대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벽과 대화를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말이 통하지 않는 심오한 대화는 그만하기로 하고 시댁을 나왔죠. 그런데 억울한 마음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까지 시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참고 참았던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에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비롯해 이제까지 제가 시댁에서 당했던 일을 말하게 된 거죠. 겨우 친정 부모님께 시집살이 당한 일을 말한 거예요. 무슨 큰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까지 제가 친정에서 겪은 일들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 식구들은 저와 다르게 텐션이 높고 성격도 확고한 편이었어요. 가족 중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온 가족이 몰려가 쑥대밭을 만드는 일이 흔했죠. 그래서 남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학창시절부터 가족들에게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말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말하게 되었죠. 요즘 일에 대해 이야기해준 친정 식구들은 부모님은 다른 말은 하지 않으시고 남편과 저를 친정집으로 불러오셨습니다. 남편 앞에서 저가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며 확인을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나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한 일들을 의미했어요. 해프닝이지. 왜 그걸 옆에 감추고 있었어? 바로 우리에게 말해야 했어. 우리가 알면 어떻게 대응할지 알지. 하나만 분명하게 하자면 너와 남편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 오로지 너의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야. 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 상황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어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했는데 그걸 알고 있었으면 우리에게 말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했겠죠. 말이 나왔으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차내 혼 살짝 내야겠어요. 우리가 딸을 보낼 때 대단한 걸 부탁한 적이 있었나요? 딸 옆에서 잘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걸 못했어요. 그것도 차내 가족들 때문에 힘들게 해 결국 남편은 짧고 그럼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 혼이 났습니다. 저 역시도 이전 일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이 났고요. 저희를 혼내신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후 지체하지 않고 저희에게 곧장 시어머니 댁으로 안내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더 혼나야 하는데 오늘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얼른 너희 시어머니 댁으로 가자.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해서 우리 딸이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지. 내가 보통 시집살이를 한다고 하면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겠어. 근데 이건 아니야. 사람이 개인 감정을 싣고 차별하고 괴롭히면 어떻게 하겠어? 넌 우리만 믿어. 앞으로 시어머니 댁에서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해줄 테니 일이 커진 것 같아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든든했어요. 그래서 친정 가족들을 데리고 시댁을 향하게 되어서 저희 친정 가족들을 데리러 가자 말이 왔습니다. 시모는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여기서 들어온 이유는 오랜만에 시몬의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돈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넘기엔 예의에 어긋나다 싶어서 축하하러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축하는 모두가 함께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죠. 그리고 식사하며 딸이 푸른 베일을 풀고 성찬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 음식들은요. 맛도 좀 보고 싶어서요. 저는 제 딸한테 그런 짓을 재촉하지 않으려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한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표정의 시모는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족들이 신발을 벗고 시댁 곳곳을 제 집처럼 편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누이 대신 생일 분위기를 만들며 가족들끼리 신이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가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얼마 후 시누이가 지인들을 이끌고 시댁에 도착했지만 이미 생일 파티가 벌어진 듯한 집안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넋을 잠시 잃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무관심해 보이는데도 시누이와 지인들을 잡아서 앉혀놓았죠. 시누이의 표정이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생각했겠죠. 생일 축하를 위해 모였는데 시누이와 지인들이 자리에 앉으면서 친정 가족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가족들은 생일 축하를 핑계로 시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생일 촛불을 여러 번 끄거나 케이크에 얼굴을 받거나 채식을 건네주며 일부러 시누이에게 흘려먹게 하는 등의 행동을 했죠. 친정 가족들은 시누이의 생일을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가고 있었고 시모와 시누이도 똑같이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제 여동생이 결정타를 가했어요. 시누이의 과거 어두운 일들과 결점을 전해들은 그대로 말했거든. 지인 앞에서 말걸지래. 내가 알고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친구가 내 대학교의 친구였더라고. 또 우리 회사의 동료 중 한 분이 같은 대학과일 거라고 들었어. 내 언니가 내 남편과 꼭 결혼해야 할 운명 같은 것 같아. 가족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 보니 나를 아는 지인이 2명이나 있대. 어머, 정말이야.
왜 난 그런 것을 엄마에게 말 안 한 걸까요? 엄마도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처음이네. 아, 그렇구먼. 들었던 이야기가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다들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던 것 같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안 좋은 이야기만 하더라도 왜 우리 잘난 사돈 처녀가 뭐 못난 점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 왜 꼭 그런 애들이 있잖아? 질투 많은 애들. 그냥 자기들이 못나서 괴롭힘 당하고 남자 별로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동네 아는 언니 오빠들이 많은지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담배도 피고 애들한테 또 옷도 자주 빌려가고 잘 나가는 무리에 있어서 나한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셨다고 했다면 다 알면서도 허락해 주셨다는데 부모님 몰래 하는 애들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남자 정말 많이 만난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들어보니까 다리도 양다리 세다리 이렇게 걸치고 완전 문어발이었다고 하던데. 그런데 요즘은 그게 흠인가요? 판무파탈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그만큼 잘났으니까 있겠죠? 저기요, 도대체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그 대학 친구분과 회사 동료라고 하시는 분. 이름이 어떻게 되셨나요?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 열을 내고 있는 신우이의 반응과 상관없이 제 여동생과 엄마는 서로 궁금한 점을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신우이뿐만 아니라 중간에 시모까지 나서서 다급히 해명을 해보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우리 가족들이 합이 잘 맞아서 시모와 신우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을 수습하지 못했죠. 결국 생일 파티 내내 우리 가족들과 신우이의 눈치를 보던 지인들은 자리를 그만둘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지인들이나 있었습니다. 신우이와 잘 지내던 남성분도 굳은 얼굴로 일어나 있었고요. 결국 제가 고생 끝에 준비한 음식들은 우리 가족들이 거의 다 먹었고 신우이는 자신의 흑역사와 단점을 공개하고 싶은 지인과 함께 했던 남성에게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어요. 생일 파티는 망쳐졌는데 모두가 떠나자 시모와 신우이는 저와 우리 가족에게 책임을 물으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남의 생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무작정 찾아와서 생일을 망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일 파티 손상은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내 딸의 삶이 잘못되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딸을 상처 주라고 했나요?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화를 내듯 이 사태를 처리하자는 듯한 말투인데 자신감이 있으신가 봐요. 현재 당신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군요. 어째서 누구든 자신의 딸이 소중하다고 할 뿐 남의 딸을 괴롭혀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당신의 딸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내 딸이 지금 여기에 없어도 당신 집안이 절반은 훼손되었을 거라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 딸이 놀랄까봐, 내 손주가 어쩌면 일어날까봐 이렇게 하는 거지. 내 딸을 이 집에 보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여주세요. 당신이 딸을 아낄 필요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게 해드릴까요? 우리 남편은 정말 잘하는구먼. 하지만 우리 시모와 신우이는 우리 남편이 말하는 것을 들어도 억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 내 딸에게서 들은 일들 모두 읊어드릴 테니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세요. 만약 이 중에서 우리 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할 것이니, 그리고 친정엄마는 제가 당했던 일들을 순서대로 말하는데 시모와 신우이는 당황해서 말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부를 잘 대해주신 것은 손톱만큼도 없고 못해준 것들 투성이었지만 엄마의 말이 끝날 때까지 시모와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봐요. 할 말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이 정도로 넘어가 주는 것이 다행이다 싶죠. 우리가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것은 애들 사이에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들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한 번만 더 내 딸을 힘들게 하면
그땐 우리도 얄짤 없을 줄 알아요. 이 서방한테 이 집과의 연을 끊으라고 하든 애들 이혼을 시키든 끝낼 거 끝내고 우리 가족의 집안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 테니 이해하시겠어요. 특히 사돈이 그렇게 아끼시는 분이라면요. 천이 함께 제대로 망쳐주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면 한번 이전처럼 똑같이 해보세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친정 가족들에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시모와 시누이는 결국 그 자리에서 제게 지금까지 한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 가족들 앞에서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정 가족들로부터 받은 일이 꽤나 깊게 기억에 남아 여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시댁에선 이전과 같은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누이도 결혼을 하고 챙겨야 할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제게 관심을 쏟을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요. 다른 것보다 고무적인 것은요. 시부모가 날과 누이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이가 날 괴롭히는 일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무조건 내 가족이나 남편에게 시부모에서 당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대답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상황에서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나처럼 든든한 가족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빠르고 더 좋겠죠. 예전과 같이 시부모 가족에게 어려운 일을 겪는 며느리들이 혼자서 앓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권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하라고 강력히 권하는데 만약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면 혼자서라도 꼭 해결책을 찾으라고 추천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모두 끝맺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